안녕하세요. 삼장법사입니다. 이번 주 삼성전자는 주식을 사고 파시는 분들에게는 기회를 좀처럼 주지 않았던 주간이었습니다. 월요일부터 주가는 계속 오르기 시작해서 오늘도 2.5%가 오르고 장을 마감했는데요. 저는 여전히 하루에 두세 주 정도씩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2월 2주차 우선주 모으기 현황을 보시면 다음과 같습니다. 저는 지난주보다 13주를 더 매수해서 총 254주를 보유하게 되었습니다. 수익률은 관리를 하지 않지만 30%가 넘은 상태입니다. 하지만 저는 앞으로도 계속 수익률이나 주가는 신경 쓰지 않고 저의 여건에 맞춰서 계속 삼전 우선주를 매수할 생각입니다. 장기 투자를 마음먹고 신기한 점은 주가가 오르면 올랐기 때문에 좋고 내리면 좋은 자산을 싸게 살 수 있어서 좋다는 점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투자를 어떻게 하면 장기간 유지하고 지속 가능하게 하는 힘이 어디에서 나오냐 하는 것을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주식에 관심이 있는 분들이라면 미국의 전설적 투자자인 피터 린치를 대부분 아실 겁니다. 주식 책 중에 하나를 추천해 달라고 하면 10명 중 5명은 추천할 정도로 유명한 책인 전설로 떠나는 월가의 영웅의 저자로도 유명합니다. 저도 매년 한 번씩 다시 꺼내서 읽을 정도로 정말 좋아하는 책입니다. 이분이 유명해진 계기는 마젤란 펀드를 운영해서 정말 말도 안 되는 수익률을 달성했기 때문인데요. 1977년부터 1990년까지 30% 가까운 연평균 수익률을 달성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돈으로 조 단위를 운영하는 투자자로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수치이고 연평균 30%는 2년 5개월이면 원금이 2배가 되는 속도입니다. 처음 자산을 맡았을 때 1,800만 달러, 우리 돈으로 216억을 140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17조 원으로 만들어 놓고 46살이라는 젊은 나이로 정말 전설이 되어 월가를 떠나버렸습니다. 이 엄청난 성과의 마젤란 펀드를 초기에 매수해서 그저 보유만 하고 있었으면 모두 부자가 되었을 텐데 실제로는 어땠을까요? 마젤란 펀드의 수익률 곡선을 보시면 다음과 같습니다. 처음에 보면 그저 아름다운 우상향하는 곡선으로 보이지만 조금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정말 무서운 수익률 곡선입니다. 실제로는 이 전설 같은 펀드에 가입한 수많은 사람 중 대부분은 부자가 되기는커녕 오히려 손실을 보고 펀드를 해지했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투자가 아니라 그저 수익을 보려는 마음으로 수익이 좋을 때 이 펀드에 가입을 하고 수익률이 부진할 때 펀드를 해지하고 떠났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 펀드를 가입한 사람들이 특별히 바보라서 그랬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피터 린치가 지금 다시 돌아와서 마젤란 펀드를 다시 운영하고 또 믿을 수 없는 수익률을 달성한다고 해도 또다시 똑같은 결과가 올 것임을 저는 확신합니다. 저는 이번 영상을 만들면서 다시 한번 투자가 무엇인지 생각해 보았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투자는 일과 절약을 통해 확보한 현금으로 우량 자산을 매수 후에 그것을 팔지 않고 보유함으로써 저절로 흐르는 시간을 타고 커져가는 자산의 가치를 누리는 것이라고 정의해 보았습니다. 여기에서 시간은 아무런 노력 없이 저절로 흐르는 것이고 자산의 가치를 누리는 것은 투자의 결과이기 때문에 결국 우리가 해야 하는 것 세 가지, 하지 말아야 할 것 한 가지의 결론이 나옵니다. 우리가 해야 하는 것 세 가지는 일과 절약, 그리고 우량 자산을 매수하는 것, 그리고 우리가 절대로 하지 말아야 하는 것은 그 우량 자산을 매도하는 일입니다. 2018년도 말 어떤 분이 삼성전자에 투자해온 본인의 계좌를 공개한 적이 있었습니다. 2018년 말은
액면 분할로 인해서 주가가 30% 가까이 내린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수익률이 무려 3000%, 평가액이 309억에 달하는 놀라운 수치였습니다. 2020년 2월 14일 현재 삼성전자의 종가가 61,800원이니 지금의 평가액은 불과 1년 만에 491억이 되어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분은 IMF 시기에 주식을 집중 매수했다고 합니다. 모두가 두려움에 떨었던 그 시절 용기를 내서 주식을 매수했고, 어쩌면 그보다 더 어려운 일인 20년 동안 매도를 한 번도 하지 않고 계속 보유했기 때문에 가능한 수익률이었습니다. 우리는 매일 수많은 정보 속에서 살고 있고 그 정보에 의해서 생각과 마음이 변합니다. 하지만 이런 정보들의 대부분은 소음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투자를 마음먹으신 분들은 소음으로부터 마음을 뺏기지 않는 연습을 하셔야 합니다. 20년의 시간 동안 발생한 수많은 일 중에 만약 한 번이라도 마음을 뺏겨 매도했다면 절대로 저런 놀라운 수익률은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투자의 대가로 일컫는 전설의 투자자 앙드레 코스톨라니가 이와 같은 말을 했을 정도이니 장기 투자를 마음먹으신 분들은 항상 이 점을 마음에 새기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장기 투자의 핵심은 무엇일까요? 저는 노동을 통해 꾸준히 확보된 현금으로 좋은 자산을 매수해서 노동소득을 자본소득으로 전환시키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미 좋은 자산으로 삼성전자 우선주를 택하였기 때문에 현재 집중해야 하는 일은 주식 투자가 아니라 오히려 노동을 통해서 어떻게 현금을 더 확보할까 하는 것이 당면에 있는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장기 투자를 가능하게 하려면 꾸준히 현금을 확보해야 한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그렇다면 결국 어떻게 하면 자산을 매입할 현금을 확보할까 하는 고민에 빠지게 되는데 사실 정답은 너무나 상식적이지만 본인의 능력 개발과 시간 투자를 통해서 근로소득을 늘리고 절약을 통해 소비되는 현금을 줄여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절약을 하면 얼마나 돈이 모이겠냐, 티끌 모은다고 태산되겠냐 라고 하실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내가 쓰는 이 돈을 은행에 예금을 해서 1년 뒤에 손에 쥐려면 과연 얼마를 예금해야 할까? 이자율은 정기 예금 이자를 대략 1.5%로 잡고 이에 대한 원천 징수 금액인 15.4%를 제한 0.846을 반영한 식입니다. 아마 계산해 보신 분들은 놀라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만약 세후 120만 원의 이자를 받기 위해서 연 1.5%의 이자를 주는 예금 상품에는 얼마를 넣어야 할까요? 정답은 9,456만 원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매달 당장 10만 원을 절약하면 9,456만 원이 들어있는 예금 통장이 하나 있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매달 10만 원씩 의미 없이 소비한다면 9,456만 원이 들어있는 통장 하나를 날려버리는 것과 같은 일이 되는 것입니다. 투자의 목적이 모두 다를 수 있지만 만약 자본소득을 통해 경제적 자유를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 잡으셨다면 현재 소비되는 이 돈이 과연 자본소득을 통해 얻기 위해선 얼마의 자본이 필요할까로 생각을 한번 전환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정말 위력적인 것은 근로소득을 증대시키는 것입니다. 만약 역량을 개발해서 연수입을 1,000만 원, 그러니까 월에 83만 원 가량을 증가시켰다면 이 사람은 약 8억에 가까운 금액을 은행에 예치해 둔 사람과 동일한 효과를 얻으실 수가 있습니다. 현금 흐름 확보 관점에서 근로의 힘은 정말로 엄청난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이가 어리고 젊을수록 일단 투자의 방향을 잡아둔 뒤에는 본인의 역량을 최대한 높이는 것에 집중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그러면
누군가는 또 이렇게 말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평생 아끼고 일하면서 힘들게 살아야 하느냐고. 아닙니다. 결국 투자를 하는 이유는 시간과 노동에서 자유롭게 되고자 함이기 때문에 절약에 있어서도 기준이 있어야 합니다. 저는 분기점이 존재한다고 생각하는데 그 분기점은 자본소득이 근로소득 이상이 되는 지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노동력을 더 이상 투입하지 않아도 되는 시점은 자본소득으로만 생활을 해도 자산이 줄어들지 않는 지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결론은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일과 절약을 통해서 확보한 현금으로 우량 자산을 꾸준히 매입하는 것입니다. 만약 삼성전자를 매수하시는 분들이라면 주식을 산다는 생각보다는 지분을 확보한다는 생각을 해보시면 어떠실까요? 삼성전자라는 기업의 수많은 지분 중에 여러분의 지분을 확보하셔서 원하는 경제적 자유를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